야, 너도 한국 간다고? 요즘 프랑스 여자들 결혼만 한다면 남편이 한국인이야? 요즘 프랑스 현지에서는 정말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한번 다녀온 여성들 90% 이상이 결국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귀화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누가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한 명이 한국으로 시집가면 그 친구 셋은 따라간다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좀 더 특별합니다. 한국 남자와 이미 이별까지 하고 프랑스로 도망치듯 떠났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다시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까요? 그리고 왜 프랑스 남자들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클라라 마르탱이에요. 파리 외곽의 식품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직장 문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여유롭잖아요? 점심시간은 무조건 2시간이고 와인 한 잔 곁들이며 수다 떠는 게 일상이었죠. 연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 구속하지 않는 쿨한 사이야라는 게 전제였죠. 사생활은 묻지 않는 게 예의고 깊은 감정을 드러내면 촌스러운 사람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던 제가 회사 파견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걷는 속도부터 달랐거든요. 모든 게 빨리빨리였습니다. 점심시간은 딱 1시간, 커피는 자판기나 카페에서 3분 만에 뽑아 마시는 한국의 속도에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정말 미친 나라야? 사람들이 기계처럼 일만 해. 매일 밤 프랑스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하소연했죠. 업무도 끝이 없고 퇴근 후에는 회식까지 해야 한다니 개인 생활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바꿀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여느 때처럼 피할 수 없는 회식 자리였습니다. 낯선 좌식 테이블에 앉아 다리에 쥐가 나고 있었죠. 그때 동료들이 권해준 닭똥집이라는 안주를 먹게 됐습니다. 쫄깃한 식감이 신기해서 씹다가 술기운에 그만 제대로 씹지 않고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얼굴이 시뻘개지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허리를 와락 감싸 안더니 하임리히법을 시도했어요. 평소 말수적고 조용하던 동료 김대리님이었습니다. 음식물이 튀어나오고 숨이 트이자마자 김대리님은 저를 데리고 곧장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프랑스라면 응급실에서 의사를 만나는 데만 몇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접수부터 진료까지 일사천리였습니다. 의료진들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빨랐죠. 하지만 진짜 충격과 감동은 그 이후였습니다. 수액을 맞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김 대리님이 여전히 제 옆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새벽인데 출근 안 하세요? 그는 저를 안심시키고 출근했다가 퇴근하자마자 다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들려 있었죠. 타지에서 아프면 서럽잖아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이었다면 아픈 건 내 사정이고 나으면 연락해라고 했을 텐데 한국 남자의 이 따뜻한 정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날 밤 김 대리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님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이 아프다고 스치듯 말하면 다음날 꿀물을 타오고 주말 데이트 코스는 완벽하게 짜왔죠. 프랑스에서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심함이 저에겐 간섭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디예요? 누구랑 밥 먹어요? 왜 답장이 늦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메시지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회사 팀장님까지 사내 연애는 업무에 지장 안 가게 조심하라고 눈치를 주니 더 부담스러웠죠. 저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결국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구속이야. 나는 자유로운 게 좋다고요. 김 대리님은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고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김 대리님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지만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시 파리로 돌아온 날 저는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푸는데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한 거예요. 한국의 그 치열함 속에 섞여있던 따뜻함이 사라지니 프랑스의 여유로움이 오히려 견딜 수 없는 적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일 처리는 답답할 정도로 느렸고 병원은 예약조차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차가웠어요. 데이팅 앱으로 만난 프랑스 남자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관계는 싫어, 우리 쿨하게 만나자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어느 날 데이트하던 남자가 식사 도중 다른 여자의 전화를 받으며 내일 보자라고 하더군요. 충격을 받은 제가 쳐다보자 그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사귀는 거 아니잖아? 자유로운 거 아니었어?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외치던 자유가 사실은 무책임과 무관심이었다는 것을요. 아파서 누워있어도 약 사다 줄까? 묻는 사람 하나 없는 차가운 방 안에서 김 대리님이 타주던 꿀물과 따뜻한 죽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의 잔소리가 구속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려는 책임감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참을 수 없던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김 대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프랑스가 불편해졌어요. 책임지세요. 정말 뚱딴지 같은 말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도착한 그의 답장 한 줄에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책임은 옆에 있어야 지는 거예요. 그 길로 저는 5년 다닌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미쳤냐고 말렸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 앞 김 대리님은 6개월 전 저를 보낼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눈빛에는 원망 대신 따뜻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죠.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 속도에 맞출게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내가 당신 책임감에 맞출게요. 그렇게 재회한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되었고 6개월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을 섞어서 진행했는데 제 프랑스 친구들인 소피, 엠마, 마리가 하객으로 참석했죠. 친구들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한국 너무 빨라. 정신없어. 하더니 결혼식에서 김 대리님이 저를 챙기는 모습,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더군요. 야, 프랑스 남자들은 쿨한 척하면서 책임감 하나도 없잖아. 나도 한국 남자 소개해줘. 소피는 결국 한국으로 이민을 준비 중이고 실제로 한국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앤틱 가구와 한국 전통 소반이 어우러진 우리 집처럼 제 인생도 두 문화가 섞여 더 풍요로워졌어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식성으로 변했고 남편과 함께 전통시장에 가서 이모 깎아주세요. 하고 흥정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저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작은 클래스를 열었고 SNS에 제 한국 생활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며느리의 한국 적응기가 인기를 끌면서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십니다. 강사님은 정말 사랑받고 사시는 게 보여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랑을 자유라고 배웠지만 한국에서 배운 사랑은 책임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 주는 안정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압니다. 저는 이제 클라라 마르탱이자 김대리의 아내 클라라 김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남편에게 배웠고 우리는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며 발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진짜 사랑을 만난 것,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책임지겠다는 그 투박한 말 속에 담긴 진심을 한번 믿어보세요. 저처럼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니까요.